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우진이 소리치자 그의 목소리가 부엌 전체에 울려 퍼졌다. 왜? 난 너희 둘 다 믿어. 둘 다 저 좀 봐주세요. 때때로 진실은 우리가 선산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잔인합니다. 저는 제 가족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의 배신과 잘못된 관계가 저를 탈출구 없는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진실이다. 사랑, 증오, 용서가 뒤섞인 이 논쟁의 세계로 저와 함께 들어가 봅시다. 내가 하려는 말을 믿지 못할 거야. 고급주택과 화려한 담거리가 번화가의 상징이 되는 서울 강남에 사는 33세 엄마 지은이라고 합니다. 현대식 건물과 활기찬 분위기가 있는 제가 사는 동네는 상류사회의 활기찬 그림 같습니다. 완벽한 외모를 가진 우리 가족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이상형이다. 드넓은 식당에서의 화려한 저녁 식사부터 고급 리조트에서의 호화로운 휴가까지 제 주변은 온통 호화스러워서 누구나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였던 남편 우진은 리더십과 억만장사를 찬양하는 기사로 유명 비즈니스 잡지에 자주 등장했다. 그는 자신의 디자인 슈트와 고급 와인 잔이 표준이 되는 상류층 행사에 자주 참석한다. 그의 작업은 꿈의 소득원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권력자들과의 귀중한 관계도 열어주었다. 해외 출장을 갈 때마다 그는 사랑과 자상함의 표시로 명품 핸드백에서 정교한 잠신구에 이르기까지 값비싼 선물을 가져온다. 그러면서 이제 막 7살이 된 귀여운 아들 민준이를 집에서 돌보기로 했어요. 누가 봐도 녹아내리게 만드는 눈망울과 미소를 가진 민준이는 내 세상이다. 어린 시절부터 그림에 재능이 있는 소녀는 종종 거실 창가에 앉아 색연필을 들고 자신이 상상하는 주변 세계에 대한 그림을 열정적으로 만듭니다. 민준의 식욕을 북돋우기 위해 알록달록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조심스럽게 준비하며 하루 종일 아이의 식사를 챙겨준다. 나는 자녀의 모든 잠을 모니터링하고 자녀가 추위에 떨거나 한밤중에 깨어나지 않도록 항상 확인합니다. 오후에는 엄마와 아이가 함께 있는 것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다. 우리는 늘 편안한 소파에 앉아 민준이가 집 근처 도서관에서 고르는 재미있는 그림책을 읽곤 했다. 가끔 저는 아이에게 테두리 밖으로 번지지 않고 고르게 색칠하는 법을 가르쳤고 민준이가 저를 놀리려고 일부러 말을 어길 때 우리는 함께 크게 웃었습니다. 그 작은 순간들은 아들의 성장을 한 단계 한 단계 지켜볼 수 있어서 행운이라고 느끼게 한다. 밖에서 보면 내 인생은 모든 것이 성공과 행복으로 각인된 완벽한 그림 같다. 큰 유리창이 있는 현대식 집은 빛으로 가득 차 있고 남편은 훌륭하고 아들은 고분고분해서 모두가 존경하게 만든다. 이웃들은 제게 가족들을 부러워하고 제가 만족스러운 여성의 역할 모델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외모 뒤에는 나조차도 예상치 못한 비밀들이 있다. 그 비밀들은 마치 거울의 표면에 있는 작은 균열처럼 처음에는 무해한 것처럼 보였으나 빛이 들어오면 분명하고 덮을 수 없게 된다. 그것들은 제 삶의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어 평온한 순간들을 예측하기 어려운 지하 파도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가 남편, 가족, 심지어 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제가 항상 믿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삶은 제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거울이 깨져서 제가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은 조각들을 드러내는 것 같았죠. 우진은 더 이상 내가 사랑했던 예전의 그 남자 같지 않다. 저와 함께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작지만 아늑한 식당을 찾던 그 남자는 이제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의 일이 점점 더 바빠지고 끊임없는 해외 출장으로 인해 우리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졌다. 집으로의 전화는 점점 짧아지고 영수증, 자녀의 수업 시간표 또는 집안일에 대한 빠른 지시와 같은 실제 문제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때때로 그는 심지어 제 생일도 잊어버리고 심지어 민준이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들도 잊어버립니다. 그가 새로운 교실에 처음 들어갔던 날이나 그의 첫 그림 메달을 열렬히 자랑할 때처럼요. 나는 그가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하고 있고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참고 견디며 모든 가족이 겪어야 할 한 단계일 뿐이라고 나 자신을 설득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외로움은 점점 커져갔고 마치 어두운 방이 빈 공간으로 채워지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아들에 대한 사랑, 나무를 심거나 글을 쓰는 것과 같은 작은 개인적인 취미로 그 틈새를 스스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우진의 부재가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그는 계속 조용히 가슴에 자국을 남겼다. 어느 날 밤, 저는 누워서 천장을 쳐다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잘못했는지, 내가 사랑했던 그 남자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이 제가 붙잡으려 했던 아름다운 환상인지요. 우진이가 집을 비운 날 그가 남긴 공원은 시아버지 겸수 씨로 어느 정도 채워진 것 같다. 그는 자주 들러서 민준에게 줄 작은 선물이나 내가 좋아하는 전통 음식을 가지고 왔다. 할아버지는 민준이를 돌보고 놀아주고 의미 있는 교훈을 주는 일을 도와주셨습니다. 민준 씨는 할아버지를 너무 아꼈고 저도 외로운 날 동반자가 생겨서 마음이 놓였어요. 겸수 씨는 일상에서 저를 도와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 고민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매우 인내심이 강했고 내가 우진이나 삶의 어려움에 대한 슬픔을 나눌 때마다 판단하거나 비난한 적이 없었다. 반대로 그는 종종 그의 젊은 시절과 제 시어머니가 결혼 생활에서 힘든 시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는 어떤 관계든 인내와 포용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조언들은 나로 하여금 따뜻함을 느끼게 하고 계속해야 하는 동기를 부여한다. 그런데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겸수 씨에게 고마움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존재도 기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떠났을 때 집은 그 어느 때보다 허전해진 것 같았다. 바쁜 와중에도 우진 대신 가족을 챙겨주는 존경받는 어르신에 대한 애착일 뿐이라고 스스로 다짐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그의 관심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내 뇌리에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는 작은 것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미소 짓는 방식, 격려하기 위해 제 어깨에 손을 얹는 방식, 또는 제가 그의 슬픔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그의 눈빛이 저를 부드럽게 바라보는 방식 말입니다. 그런 감정들이 나오게 한 것은 자책하지만 동시에 겸수 씨의 존재가 우진이 남긴 공백을 메우면서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됐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나서 저는 감사와 더 복잡한 감정 사이의 경계가 제 마음속에서 서서히 지워지고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우진이 서둘러 집을 나서 출장을 갔을 때 우연히 부엌 식탁에 낡은 휴대전화를 놓고 갔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었는데 점점 호기심이 나를 사로잡았다. 나는 아마도 단지 몇 가지 개인 정보를 확인하거나 당신이 가져오기를 잊어버린 중요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런데 제가 문자 메시지를 열었을 때 전화번호부에서 익숙한 이름이 있는지를 발견했어요. 우진이 직장 동료를 언급할 때 이 이름이 몇 번이나 귓전을 스쳤지만 마음에 걸린 적은 없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메시지들은 나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그것들은 제가 두 명의 평범한 동료들 사이에서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너무 친밀하고 감정적인 말들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마음을 파고들었다. 보고 싶다. 이번 출장이 너무 길어요. 지금 너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 그 글귀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마치 내 눈앞에서 잔인한 진실이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끌어내릴수록 메시지는 더 두꺼워지고 단문자는 업무 한계를 뛰어넘는 관계를 암시한다. 나는 무게가 100배나 되는 것처럼 팔에 있는 전화기, 의자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일련의 질문이 내 마음에 깊이 파고들었다. 그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사귀어 왔습니까? 당신이 출장을 간다고 말할 때마다 정말 출장 가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진이가 나에 대한 애정이 조금이라도 있었을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이 완벽한 커버였을까? 가슴속에서 고통이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묘한 공허감이었다. 저는 제가 행복의 보금자리라고 생각했던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각각의 작은 모서리는 내가 오랫동안 깨닫지 못했던 거짓말을 반영하는 것 같다. 저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진이랑 대질? 아니면 아무것도 모른 척하면서 조용히 있는 게 어때요? 그 질문들이 계속 반복되었고 탈출구가 없는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나를 남겨두었다. 우진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메시지들의 모든 문자는 내 마음의 탈자국처럼 새겨져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나는 오랫동안 그를 의심해온 내 자신이 혐오스럽지만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나는 그가 단지 일 때문에 바쁘다고 스스로를 설득한다. 나는 그가 늦게 집에 돌아왔을 때 밤들, 셔츠에 스치는 이상한 향수 냄새, 내가 방에 들어갔을 때 그가 서둘러 걸려온 전화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는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던 날들을 회상했다. 그냥 업무상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모두 무시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조각들이 제가 보고 싶지 않은 그림으로 합쳐졌습니다. 이 배신은 내 마음을 찢어버리는 것 같다. 작년에 당신이 갑자기 모임에 가야 하고 집에 있을 수 없다고 했을 때 내 생일이 생각났다. 민준이 형이 깜짝 놀랄만한 수제 카드까지 만들 겸 작은 저녁을 준비했다.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고 나는 외로운 촛불 속에서 혼자 식사를 했다. 나는 그가 가족을 돌보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고 그의 희생은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제 그 갑작스런 모임이 른지에게 다가가기 위한 거짓말일까? 나도 우리가 제주도로 가족 여행을 갔을 때가 생각난다. 우진이는 항상 핸드폰에 집중하는 것 같고 저와 아들과의 기억에 남는 순간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화가 나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없을 정도로 일이 중요하냐고 그에게 물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이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때 저는 당신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들이 씁쓸한 진실을 가리는 완벽한 연극처럼 느껴졌다. 우진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애써 붙잡았던 기억 하나하나가 이제는 아픔을 더할 뿐이다. 제가 어떻게 당신을 상대할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발견한 것을 말할 용기가 있는지조차 모르겠다. 내 마음속에는 고통, 분노, 실망, 그리고 내가 너무 오랫동안 거짓말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느끼는 고통과 죄책감 같은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있다. 배신감과 상처를 느끼면서 겸수 씨에게서 서서히 위안을 얻는다. 그는 항상 제때에 나타나서 마치 내가 의지할 어깨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아는 것 같았다. 처음에 그의 관심은 단순히 작지만 의미심장한 행동이었다. 그는 제가 요리할 정신이 없을 때마다 따뜻한 음식을 가져다 주었고 제가 울려고 방에 틀어박혀 있던 날 저 대신 민준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고 제가 다른 누군가와 나눌 수 없는 압박감에 대해 입에서 툭 튀어나올 때 제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자상한 시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내가 이해하게 만드는 유일한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젊은 시절과 가족을 돌보느라 바빴을 때 외로움을 느꼈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고 죽은 아내와 함께한 중요한 순간들을 놓쳤다. 그가 한 말은 내 영혼에 깊이 파고드는 것 같았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내가 겪고 있는 느낌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한 번은 그가 내 손을 잡고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당신은 사랑과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아이에게 충분히 좋지 않다고 느끼게 하지 마세요. 그 말은 저를 감동시켰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편을 들어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점차 그 친밀감은 정상적인 경계를 넘나들기 시작했다. 나는 그가 방문하는 것을 점점 더 기대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주는 안정감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의 작은 세부 사항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목소리, 제가 우진군에서 볼 수 없는 부드러움으로 민준군을 어떻게 돌보는지, 그리고 그가 온 마음을 다해 제 말을 들어주는 방식 말입니다. 저는 그가 떠났을 때 저는 필요 이상으로 좌절감을 느꼈고 그가 머물렀을 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이가 자고 있을 때 할아버지와 저는 거실의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옅은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조용한 분위기로 온 밤을 뒤덮었다. 우진이 휴대전화로 뭘 발견했는지 무의식적으로 얘기했다. 그는 몸을 웅크리고 있었고 눈은 고통스럽고 불평스러운 것처럼 보였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는 내 어깨에 손을 얹고 가볍지만 확고했다. 너는 이것을 혼자 견뎌야 할 자격이 없다. 고 그는 말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제 마음은 감히 제 자신에게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우리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나는 멈출 수가 없었다. 그의 관심과 이해는 나의 가장 추운 날의 따뜻한 불길과도 같았지만 나는 그 불길이 내가 옳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태울 수 있을까 두렵기도 했다. 어느 늦은 오후 작은 카페 유리창에 하루의 마지막 햇살이 비칠 때 병수 씨와 나는 마주 앉았다.
가게 분위기는 평화롭고 은은한 피아노 음악이 따뜻한 커피 향이 은은한 공간에 울려 퍼진다. 어릴 적 우진과의 옛 추억부터 제가 겪었던 고민까지 온갖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내 말을 주의 깊게 듣고 부드럽고 깊은 눈빛으로 내가 숨기려 하는 모든 감정을 이해한 것처럼 말했다. 자, 예상치 못한 순간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계속 이야기하는 동안 그는 내 손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다. 그 몸짓은 나를 멈추게 했고 마음은 가슴에 꽉 눌린 것 같았다. 그의 눈은 내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고 이해심, 위로심, 그리고 이름 부르기 어려운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말이 필요 없이 저도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나는 그가 말할 수 없는 것을 느꼈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더 분명했다. 그의 손이 나를 만진 곳에서 따뜻한 느낌이 퍼졌고 동시에 나를 당황스럽고 사로잡혔다. 그 순간 나의 이성은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소리쳤다. 이분이 시아버지라고 이 감정에 사로잡힌 자신을 용납할 수 없다. 그러나 내 마음은 이성에 반대하고 오랫동안 닮아온 사랑과 이해의 느낌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런 진심 어린 관심을 마지막으로 느낀 지 너무 오래됐고 일상적인 말을 뛰어넘는 연결고리였다. 손을 빼려고 했지만 손이 얼어버린 것 같았다. 병수 씨. 나는 조용히 떨리는 목소리로 어떻게 말을 이어가야 할지 몰랐다며 속삭였다. 그는 오랫동안 나를 쳐다보았고 무언가를 긍정하려는 듯한 눈빛이었지만 그 후 그는 손을 가볍게 놓았고 눈빛은 누그러졌다. 죄송합니다. 라고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내가 그렇게 고통받는 것을 보면 나는 참을 수 없다. 그의 말은 나를 뭉클하게 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여전히 옅은 햇빛에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테이블 위에 커피잔을 고개 숙여 내려다보기만 했다. 그 순간은 지나갔지만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설렘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한 발자만 놓치면 모든 게 무너지는 위험한 지경 위에 서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 이해와 사랑이라는 느낌이 제가 깨달은 것보다 더 오랫동안 갈망해온 것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온다. 집안의 따뜻한 빛과 대조되는 바깥 공기가 차갑고 습한 가벼운 비 오는 밤이었다. 우진은 사무실에서 비상 업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집에 가지 않겠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그의 부재에 익숙하지만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허전하다. 민준이의 장난감을 정리하고 있는 동안 초인종이 울렸어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는 병수 씨입니다. 방금 지나가면서 민준에게 새 장난감을 가져다 주고 싶다고 말했다. 민준이가 신나게 선물을 받고 잠자리에 든 후 그와 나는 거실에 앉았다. 대화는 처음에는 평범한 이야기였지만 점차 깊어갔다. 나는 그에게 버림받은 느낌에 대해, 우진의 배신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느라 뜬 눈으로 뜬 긴 밤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는 인내심과 관심을 가지고 경청했다. 그가 한 말은 나에게 힘을 주었고 나는 위로와 이해를 느꼈다. 와인이 쏟아졌고 검붉은 방울이 불빛에 반짝였다. 술을 마시려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내가 너무 많이 참아왔고 해소할 시간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나에게 조금 긴장을 풀라고 조언했다. 첫 번째 술잔은 쉽게 지나가고 그 다음은 다른 술잔들이다. 우리는 이야기를 계속했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공간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점점 짧아지는 것처럼 보였다. 분위기가 이상해져 두 사람이 말을 잇지 못한 후 가벼운 침묵이 감돌았다. 그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은 깊고 내가 감히 마주할 수 없는 많은 것을 담고 있다. 지은아, 너 혼자 이런 거 참을 가치 없어 라고 그는 조용한 공간 한가운데서 따뜻한 저음이 울리며 말했다. 그 말은 나의 모든 장벽을 허무는 것과 같다. 마음이 약해진다는 한순간 나는 결코 만지지 말아야 할 선을 넘도록 내버려 두었다. 잠깐이지만 모든 것을 바꾸기에 충분합니다. 그 순간까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와인 때문일까요? 감정 때문일까요? 아니면 외로움이 저를 방황하게 만들었을까요? 하지만 키스가 끝났을 때 나는 그의 눈빛에서 혼란스러움을 보았고 내 마음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반영했다.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무거운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둘 다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한 것처럼요. 하지만 동시에 그 순간이 비록 짧았지만 오랫동안 느껴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사랑받고 갈망하게 만들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내 마음은 혼란스러웠고 나는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다시는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엄청난 후회로 잠에서 깼다. 내일 아침에 비친 커튼 위로 스며들어 고요한 단을 비추지만 내 마음은 진정할 수 없는 감정의 폭풍이다. 전날 밤의 매 순간을 떠올리며 죄의식이 그물처럼 나를 감쌌다. 나는 감히 거울을 볼 수 없고 감히 내 자신과 대면할 수 없다. 제가 어떻게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가치를 어떻게 배반할 수 있을까? 나는 이것이 단지 실수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마음이 약한 순간, 당황하는 순간, 나는 당장 끝내야 한다. 하지만 병수 씨가 문자를 보내면 괜찮아요? 라고 묻기만 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나는 대답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침묵은 그를 더욱 생각하게 만들 뿐인 것 같았다. 그리고 그가 전화를 걸었을 때 그의 따뜻한 목소리가 전화를 통해 울려 퍼졌고 저는 제가 입장을 고수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끝장내는 대신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사람들처럼 이 관계에 뛰어들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우진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사랑받고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병수 씨는 내 말을 잘 들어줬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오랫동안 부족했던 따뜻하고 안전한 느낌을 주었다. 만남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에는 민준이를 데리고 놀러오기도 했고 저녁에는 늦게까지 제가 민준이를 초대해서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할 때마다 옳고 그름의 경계가 더욱 흐려진다. 나는 이 관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각되면 뜻밖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내 마음은 이 섬을 압도하는 것 같았고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소용돌이로 더 깊이 들어가도록 이끌었다. 우리는 더 교묘하게 감추고 비밀을 지켰습니다. 그가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나를 꼭 껴안았을 때 은밀한 눈빛, 스치는 손길, 그리고 모든 것이 달콤하고 씁쓸한 느낌을 주었다. 저는 제가 위험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사랑과 애정이 절 돌이킬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후회와 죄책감이 더 무거워졌지만 동시에 그에 대한 생각도 멈출 수가 없었다. 저는 이것이 사랑인지 아니면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의 도피인지 궁금했습니다. 제가 이 관계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 멈출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한 가지는 시작부터 저는 자제력을 잃었고 이제 저는 은밀한 기쁨과 진정할 수 없는 고통 사이의 모순 속에서만 계속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 달 동안 병수 씨와의 밀월 관계는 만날 때마다 설렘과 걱정으로 감싸진다. 저는 사랑에 대한 열망과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는 두려움 사이의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조심하려고 해도 진실은 영원히 감출 수 없다. 그날 나는 모든 흔적을 정리할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했다. 우진군에게 출장이 며칠 더 길어질 것 같다며 숨쉴 공간이 조금 생겼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병수 씨는 이날 오후 집에 들러 도매시장에서 온 것이라고 말한 생과일 한 봉지를 들고 나왔다. 민준이 방에서 푹 자고 나서 우리는 부엌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분위기가 이상하게 아늑해졌다. 우리는 간단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준이의 미래, 그의 젊은 시절 삶, 그리고 제가 우진에게 가졌던 기억들에 대해서요. 그러나 지난번처럼 우리 사이의 경계가 다시 흐려졌다. 그는 위로하듯 내 어깨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내게 다가왔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고 알아차리기도 전에 우리는 매우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모든 걱정과 모든 죄책감이 제쳐지고 치밀감만이 남아서 마음이 약하고 압도되었다. 하지만 곧 모든 것이 깨졌다. 우진은 현관에서 우르르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고 우리가 반응하기도 전에 부엌 문틀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경직되어 있었고 눈은 경악과 분노로 휘둥그레져 있었다. 그의 눈앞의 장면은 나와 그의 아버지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학원처럼 변명하기에는 너무 가까웠다. 우진은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부엌 문틀에 꼼짝도 하지 않고 서서 나와 병수를 바라보는 눈빛의 혐오감과 실망감이 가득했다. 그의 침묵은 보이지 않는 탈날과 같아서 나를 깊이 베어서 나는 말을 할 수 없었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고 그의 차가운 시선과 마주보며 서 있기만 했다. 믿을 수 없어 라고 우진이 드디어 목소리를 높이자 목이 메어 목이 쉬었다. 나는 내가 라고 생각했어. 두 분 다. 그는 말을 다 할 수 없었고 단어들이 목이 메었다. 잠시 후 그는 우리에게 1초도 더 가까이 있고 싶지 않다는 듯이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다. 정말 역겨워요. 우진은 몸을 돌려가 버렸고 나는 온몸에 현기증과 고통이 퍼진 채 서 있었다. 내 마음은 일련의 생각들로 빙빙 돌았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당신을 따라 달려갈까요? 모든 것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하지만 제 다리는 움직일 수 없게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우진이 늦게 집에 돌아왔고 저는 제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을 품고 거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그는 나를 보지 않고 걸어 들어왔는데 표정이 너무 차가워 숨이 막힐 정도였다. 우진아, 미안해. 내가 틀렸다는 거 알아. 하지만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나는 침착하려고 노력했고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목소리를 잃었다. 그러나 우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나를 볼 수 없다는 듯이 멍한 눈빛으로 거기에 서 있었다. 설명할 필요 없어요. 라고 그가 말했죠. 목소리는 한결같지만 차갑습니다. 너무 뻔해. 우진 씨, 제발. 널 잃고 싶지 않아. 나는 딸꾹질이 나서 말을 다 할 수 없었다. 그는 내 말을 가로막았고 목소리는 굳었지만 여전히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훈아, 내가 널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나를 배신했다. 아버지와 함께 그는 내가 내 행동의 심각성을 이해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답단어를 강조했습니다. 여기서는 설명하거나 논의할 여지가 없습니다. 나 이혼할래. 그 말은 마치 나를 단하게 때리는 것 같았고 나를 침묵하게 했다. 나는 분노, 심지어 원망에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렇게 냉정하게 단호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할 수 없어. 민준이가 우리 가족. 붙잡으려 했지만 우진은 입만 삐죽거렸고 그의 얼굴에는 쓴웃음이 스쳤다. 가족?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해, 지윤아? 내가 나를 배신하기로 한 순간부터 가족은 끝났다. 그는 돌아서서 절 절망의 찬반에 남겨두었습니다. 나는 의자에 쓰러졌고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쏟아졌다. 제가 지키려고 했던 모든 것, 믿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파편일 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어둠 속에서 깨어 있었습니다. 제가 되돌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영원히 무너졌는지 궁금했습니다. 곧이어 우진과 은지의 사실도 마주하게 되는데 상상했던 것보다 더 씁쓸한 사실이었다. 오랫동안 출장한 여행, 우연히 읽은 은밀한 메시지의 조각들은 이제 완전한 그림이 되었습니다. 우진과 은지는 단순한 연인 사이가 아니라 원래 가족끼리만 지내던 사적인 순간을 즐기는 서울 근교의 아파트를 한 채 샀다. 우진의 파일 캐빈이 돼서 법률 문서를 찾았을 때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은지와 그의 이름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계약서였다. 나는 그 글을 읽었을 때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해졌어요. 우진이는 저를 감정적으로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와 새로운 삶을 계획했고 반면에 민준과 저는 순진하게 그의 가족을 위한 희생을 믿었어요. 나는 돌멩이 같았고 내가 사랑하고 믿었던 그 남자가 나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알고 보니 매번 출장할 때마다 그는 그 아파트에 한 번씩 들락날락하며 내가 모르는 사이에 편인한 삶을 살았다. 그가 가져온 선물, 바쁜 것에 대한 사과, 모두 그의 거짓말을 덮는 커버일 뿐이다. 어느 날 저녁 제가 증거를 제시했을 때 우진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옅은 미소, 냉소적이고 씁쓸한 미소만 지었다. 결국 알고 있군요 라고 그가 냉정하게 태어난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나도 완벽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렇지? 지은 씨 먼저 저를 배신했어요. 둘 다 똑같아. 그의 마른 단칼에 내 마음을 파고들었다. 나는 소리를 지르고 싶고 내 배신이 당신과 같지 않다고 반박하고 싶고 내가 상처를 입었고
당신의 무관심과 기만에 의해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고 반박하고 싶다. 하지만 그 말들은 목이 메었다.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우리 둘 다 틀렸지만 당신의 실수는 오래전에 시작되었고 당신은 오랫동안 나를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나를 떠나려는 거지, 그렇지?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침착하려고 노력했다. 우진은 망설임 없이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맞아. 제가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내가 먼저 나를 배신할 줄은 몰랐다. 그의 대답은 나를 현기증 나게 했다. 우진은 예전부터 이 결혼을 만회할 생각이 없었다. 가족을 유지하기 위한 나의 모든 노력, 내가 한 모든 희생은 헛수고였음이 드러났다. 할 말이 없어요. 그날 저녁 우진이 집을 나섰을 때 나는 텅 빈 거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쓰라림과 고통이 뒤섞여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를 공허함을 만들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믿음, 사랑, 그리고 제가 지키려고 했던 완벽한 가족의 이미지를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것이 관계의 끝일 뿐만 아니라 거짓 속에 살아온 나날들 후에 제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동안 내가 고통과 혼란에 빠져 있을 때 경수 씨는 갑자기 나를 오싹하게 하는 비밀을 털어놓았다. 집이 무거운 침묵에 잠겨있던 늦은 저녁이었다. 할아버지와 나는 거실에 마주 앉아 있었고 차 테이블 위에 부드러운 노란 불밖에 불빛이 없었다. 그는 말할까 말까 고민하는 듯 묵상하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는 한숨을 쉬며 느리지만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윤아, 한 가지 말해야 할 것이 있다. 우리가 수년 동안 간직해온 비밀 하나. 오직 그는 나의 친자식이 아니다. 그 말들은 마치 천둥 소리와 같아서 나는 말을 할 수 없었다. 나는 잘못 들었기를 바라며 그를 쳐다보았지만 그의 심각한 눈빛은 진실을 긍정했다. 그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처럼 손을 꼬고 계속했다. 우진이 엄마와 내가 결혼했을 때 그녀는 임신했다. 그때 나는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알고도 받아들였고 우진을 친자식처럼 여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는 멈춰서서 눈빛이 몽롱해졌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의 어머니는 여전히 나와 일정한 거리를 둔다. 그리고 우진군. 그것은 또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냉담함과 함께 자라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항상 그것과의 진정한 연결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그의 고백은 나를 현기증 나게 했다. 우진이가 친자식 아닌가요? 이것은 당신의 가족에 대한 나의 모든 생각을 바꿀 뿐만 아니라 나와 겸수 씨의 관계가 더 이상 유민할 수 있는 선에 있지 않다는 더 무서운 사실에 직면하게 했다. 그는 아마도 그래서 시아버지보다 자녀에게 더 친근감을 느끼는 것 같다. 며 나를 똑바로 쳐다보는 눈은 진지함으로 가득 차 있지만 이름 부르기 어려운 감정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두려움이 온몸에 퍼지는 것을 느끼며 뒤로 물러섰다. 그가 말한 친밀감, 우리가 공유했던 감정은 이제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설명하면서 나를 헤어날 수 없는 모순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이 모든 걸로? 나는 더듬거리며 내가 어떤 대답을 기대했는지 모르겠다. 겸수 씨는 한마디 한마디 고려하듯 고개를 숙였다. 나는 모르겠어, 지윤이. 나는 너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지만 나는 내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나와 아이 사이의 모든 것, 아마도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 외로움과 사랑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나는 대답할 수도 없고 명확하게 생각할 수도 없다. 이 비밀은 우진 가족에 대한 나의 모든 믿음을 뒤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된 길로 너무 멀리 간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겸수 씨에 대한 고통, 죄책감, 약간의 동정심까지 모든 것이 뒤얽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는 탈출구가 없는 엉망진창으로 빠져드는 것만 보았다. 나는 희미한 불빛에 홀로 앉아있는 그를 남겨둔 채 조용히 밤을 나갔다. 그 당시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 인생의 모든 것이 연기로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완벽한 그림이 산산조각이 난 것 같았죠. 우리 가족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다.
내가 함께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내가 사랑했던 남편은 외부의 비밀스러운 삶으로 나를 배신했다. 외로움에 위안을 주었던 시아버지는 저를 엉뚱한 관계로 몰아넣어서는 안 될 감정으로 헤매게 했어요. 그리고 한때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자랑스러웠던 저는 이제 모든 사람들의 눈에 주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구석구석이 내게 잘못과 배신을 일깨워주는 이 집에서 계속 살 수는 없다. 나는 서울을 떠나서 민준이를 데리고 나 찍었던 모든 것을 떠나서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어디로 갈지, 미래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자신을 되찾으려면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떠나기 전날 나는 짐을 싸는데 시간을 보냈지만 내가 만지는 모든 물건들은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가족 사진, 민준이의 장난감, 우진이 연인이었을 때 같이 읽었던 책들, 이 모든 것들이 제 심장을 도려낸 상처와 같았습니다. 이 가족이 행복한 순간들을 보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들은 이제 산산조각난 삶의 잔재일 뿐이다. 나는 마음속으로 무거운 의문을 품고 서울을 떠났다. 내가 이런 실수와 상처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평안을 찾을 수 있는 저와 민준이를 위해 새로운 삶을 꾸려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과거가 나를 계속 붙잡고 내가 도망치려고 했던 고통으로 나를 다시 끌어당길까? 그리고 우진군, 당신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비록 그는 나를 배신했지만 그는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다. 우리가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아마도 언젠가 고통이 진정되면 우리는 우리가 자초한 상처에서 성장한 두 사람처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아니면 아마도 우리는 영원히 배신과 잘못된 결정에 상처를 입은 낯선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 답을 모르지만 이 여정은 단지 서울을 벗어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마주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우진, 겸수 씨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나를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만 정말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